안녕하십니까. 송권의 혼술 10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올 추석에도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한 1년 반 정도 남은 다음 대통령 선거 누가 될까 누가 나올까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기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떤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승부가 어떻게 될까 미리 예단은 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 그리고 2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사람입니다. 여당 내에서 1, 2위일 뿐만이 아니고 여야 통틀어서도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다른 주자들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정가에서 올해 한 30년 취재한 경험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 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다 아마 용이 돼서 하늘로 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청와대 입성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1년 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 올라서 1, 2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과거 상김시대, YS, DJ 이 정도고 이해창 같은 경우도 대세론을 형성하다가 두 번, 세 번이나 다 떨어졌고 또 이인재, 또 김무성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랐지만 결국은 꿈을 접었고 출마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죠. 자, 첫째 이낙연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 경선에서는 몰라도 대선 본선에 나가면 본선용은 아니다 이낙연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지역적 연구가 필연적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연대 없이는 어려운 것이죠. 지역적 연대 없이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대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 DJP 연대는 이념적으로 우파와 좌파가 연대했을 뿐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이 지역연대를 한 그런 결과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낙연이 제3지대 세력과 지역연대를 하고 싶어도 제3지대 세력이 없습니다.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은 한계가 있고 이재명은 당내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재명은 이 투표권을 지금 현재 민주당의 투표권을 쥐고 있는 대의원이나 진성당원 이쪽 투표권을 갖고 있는 쪽은 거의 친문 진영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에는 조금 친문 진영에 다가서려고 하고 있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친문 진영과 완전히 대립각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대립각을 이루고 기억하시겠지만 부인과 관련된 해경궁 김씨 논란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더구나 이재명 지사는 또 안동 출신이다.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남의 지지를 얻기는 좀 어렵다. 물론 안동이 아니고 부산 출신, 경남 출신이 호남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사례는 많지만은 두 번 있죠. 노무현 문재인이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은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자, 그런 한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이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범여권의 이약도 있죠. 이강, 이약 이렇게 됐는데 이약은 현재로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 정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화려한 1억을 가지고 있죠. 육선 의원에 당의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은 대통령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화려하지만 이낙연과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화려한 1억에 비해서는 좀 대중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친문도 아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떠냐. 대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되면서 지역구도 극복의 아이콘처럼 돼 있죠.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구 출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그 이낙연 그 대표에게 컴포차로 낙선을 했죠. 그때는 대구 출신이라는 게 한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선에서 영남표 300만 표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본선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좀 퇴색은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강이중이 있는데 이 이강이중보다 관심을 끄는 인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은 출마 자체가 불투명하지만은 친문 핵심 3인방이 있습니다. 김경수, 조국, 유시민이죠. 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친문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격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영원한 비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알린 인물이고 친문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TK가 아닙니다. PK 후보, 노무현, 문재인처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넘어야 할 산이 큰 산이 있습니다. 김경수는 1심 재판 때 법정 구속까지 됐었죠.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사건 때문에 그 법정 구속까지 됐고 지금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 선고가 11월 6일입니다. 거기서 유무죄 여부가 상당히 이 본인뿐이 아니고 여권 지금 문재인 정권 전체의 진로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현재 여의도 선거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물밑에서 움직여서 무조건 김경수를 무죄로 만들어서 포스트 문재인은 후계자로 내세울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사법부에도 정치적인 입김이 미쳐서 판단을 할지, 그런 부분이 현재 주목되는데 그날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김경수가 과거 이재명처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차기 유력주자로 부상을 하면서 상강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뚜렷한 여권의 차기 후보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릴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김경수 본인도 최근에는 뭐 김어준 방송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차기 주자 얘기에 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연기를 피우기 시작을 했죠. 대선 주자급으로 몸짓을 불려서 오히려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이면서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지도 모르는 조국이죠. 피고인이 대권까지 꿈꾸고 있다. 이 김경수 이어서 조국. 김경수와 같은 조건입니다. PK 출신의 친문 지지를 받고 있고 재판 중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경수처럼 최근 들어서 SNS 활동을 막 하고 본인의 비판 기사를 썼던 기자들, 유튜버를 막 고소하면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 점도 비슷합니다. 아마 김경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은 조국 피고인은 유죄를 받으면은 조국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를 받아서 김경수 대타로 내세울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서울 여의도 증거에서는 나들고 있습니다. 자, 여권의 예비 병력에는 유시민도 있죠. 최근에 김정은을 계몽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친노 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도 여전히 후보군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범여권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 올라가는 인물,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김부겸 이런 인물보다는 예비군들, 예비병력이 실제로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범야권의 눈을 돌려보면은 현재는 모든 주자들의 존재감이 너무 초라합니다. 기존 정치인 중에서 대선 주자급들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2%, 3%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없고 중도 없고 약만 있습니다. 강자, 그 중간도 없고 약한 후보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약 이렇게 꼽았는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은 2017년 대선에 출마했죠. 그리고 원희룡 이 네 사람이 사약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주목되기 되면서 재평가될 수도 있는 인물은 저는 유승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조 친박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등을 돌렸죠. 그래서 극우 또는 그 우파 쪽에서 상당히 미온털이 박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어쨌든 이 범보수와 같이 힘을 합쳤고 또 지금은 자유로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의 변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변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의 그런 이력이 크게 부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승민 또 수도권에서는 대구보다 수도권에서는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유승민이 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정통 TK 대표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도 TK 쪽에서도 다시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성이 다시 평가되는 그런 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는 그 서울시장 선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변수가 되겠죠. 본인은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그때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희룡은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대권 행보, 잠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본인의 어떤 대권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복귀도 못하는 상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 여당과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사약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아직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잠룡들에게 더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보수 쪽에도 있습니다. 범야권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룡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잠룡들이 상당히 많다. 범야권에서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최근에 그나마 여론조사에서 가끔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정치적인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견제를 받아서 지금 장수도 다 잃고 무기도 다 뺏기고 했는데 뚜렷한 어떤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로서의 기질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거의 다 손 놓다시피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추미애에게 당하면서 역공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임 검사 신고를 받으면서 독재, 전체주의 이런 주장을 한 뒤에는 지금 사실상 본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식물총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죠. 최순실 게이트 때 또 특검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수사팀장을 하고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른바 적폐몰이를 했고 적폐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그 점도 지금 한계로 지적되면서 보수의 대안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김종인. 범야권에서 김종인의 욕심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권을 본인이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두 선거에서 이기면은 본인의 공으로 돌려서 대권까지 그대로 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80세, 현재 80세 나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한계를 이야기하니 김종인 주변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트럼프도 76세고 지금 민주당 바이든도 78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대선은 2022년이죠. 82세가 되는 김종인에게 기회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또 김종인 같은 경우는 정체성 포기, 정통 보수 야당의 정체성 포기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4월까지 당권을 유지할지 그 여부도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자,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은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지금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제2의 윤석열 또는 과거의 이해창 감사원장을 연상시킨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죠. 지금 탈원전 그 정책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텐데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정권에서 아마 내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도 새로운 야권의 주자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금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보폭을 넓혀가고 있고, 황교안 전 대표나 뭐 홍종욱 전 의원 카드도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야권의 주자들 누가 나와도, 범여권에서 누가 나오든지 무난히 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은 일단 지금 정치 지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언론도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장악을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포퓰리즘이죠. 4.15 총선 때 그 위력을 봤습니다. 현금 살포, 이런 정책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이 있는 정권이 유리한 것이고, 또 내후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대선 치르고 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였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합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건 선거가 이루어지겠죠.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 상태로는 범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정권을 탈환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지금부터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잠룡들에게 지금 당장 치열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시켜서 당장의 조기 전당대회라도 열어서 모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게 하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들어오게 해서 모두 출마를 시켜서 슈퍼스타 K 방식이든 요즘 그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터 트롯 방식이든 치열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권을 맡겨야 됩니다. 이 당권이 지금 당헌 당규상에는 뭐 당권 대권 분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자원을 총출동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면서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11개월이 대선이 남습니다. 11개월 남는데 대선 6개월 전쯤에는 이 모든 또 후보들이, 모든 주자들에 총출동해서 전국 순회 경선을 펼치면서 본인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바람몰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남는 한 사람을 내세워야 그나마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송구권의 혼술이 추석에 생각해본 자기 대권 구도입니다. 감사합니다.